안녕하세요. 브랜든입니다. 미국 날짜로 목요일에 주식 움직임 보셨나요? S&P는 크게 떴다가 한 0.7% 떴다가 2시 전에 크게 하락하기 시작해서 그날을 마이너스 1.23%로 끝났습니다. 다우존스는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830포인트가 떨어졌었습니다. 제가 야후 파이낸스 기사를 열어놨는데 웃기더라고요. 주식이 많이 올라갔을 때는 기사는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걸로 예측한다고 올라갔다고 그러다가 크게 하락하기 시작해서 기사를 리프레시 해보니 연준이 금리를 내릴 예측이 의심이 된다고 주식이 떨어진다고 기사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목요일의 움직임은 연준 때문에가 아니었죠. 목요일의 움직임은 지정학 때문이었습니다. 주식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했을 때 한 오후 2시 전에 유가는 크게 상승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브렌트 유는 목요일에 10월 이후 처음으로 $90를 넘었습니다. 벌써 들어보셨겠지만 며칠 전에 이스라엘은 이란 장군 2명을 포함해 11명을 살해했습니다. 이란은 복수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현재 예멘,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과 전쟁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란 장군이 암살된 게 처음이 아니죠. 2020년대는 미국이 술루마니 장군을 살해했고 2023년에는 이스라엘이 물사비 장군을 살해했습니다. 그때도 이란은 복수할 거로 발표했지만 반응이 컸다고 보기는 어렵죠. 솔로마니 장군 사망 후 이란은 이라크에 있는 미국 군사 기지를 공격했는데 공격하기 2시간 반 전에 공격한다고 경고를 줘서 미국에는 아무 사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에는 다를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반응을 전에보다 더 세게 나올 걸로 예측되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란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 음식과 필수품을 많이 사고 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예측대로 이란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커지면은 연준한테는 골치 아픈 뉴스죠. 인플레이션 목표는 2%보다 훨씬 높고 최근 발표한 인플레이션은 오르고 있고 그런데도 연준은 정치적 압력 때문에 금리를 곧 내릴 것처럼 말하고 있고 QT를 곧 천천히 할 거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나면 유가가 많이 상승할 걸로 예측되고 있어서 연준이 계획대로 행동하기 어려워지고 소프트 랜딩 이루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준 자체 연구에 따르면 유가는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유는 뻔하죠. 유가가 오르면 운송 비용은 증가하고 가격은 오르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일어날 때 유가가 많이 오를 걸로 예측됐는데 유가는 안 올랐었습니다. 오히려 현재 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하기 전보다 낮습니다. 제일 큰 이유 중 하나는 바이든 정부가 유가가 안 오르게 미국 정락석유 비축을 쓰기 있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정락적 석유 비축은 40년 만에 최저 수준이고 전문가에 따르면 현재 사용량 기준으로 정락적 석유 공급량은 17일 남았다고 합니다. 미국은 정락적 석유 비축을 다시 채워야 되는데 미국이 석유를 사면 어떻게 되나요? 유가가 오르죠. 선거가 다가오는데 유가가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르면 안 되죠. 그래서 바이든 정부는 유가가 떨어졌을 때도 많이 안 사놨고 그리고 며칠 전에 이란과 이스라엘 사태가 점점 나빠지는데도 비상 석유 보출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현재 미국 휘발유 가격은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골드만삭스는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 상황이 나빠지기 1년 전부터 미국 비상 석유 비축량 때문에 유가가 오를 걸로 예측했는데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나면은 연준이 돈을 안 뿌려도 유가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뜨기 시작할 수 있는 위험은 큽니다.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지, 소프트 랜딩을 이룰 수 있는지 아니면 경기 침체가 올지 일본에서 중동까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많은데
저는 4월에 특별히 세 부분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최근 금값이 많이 오르고 있죠.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금값이 오르는 경향이 많아서 금값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눈여겨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말 이후 처음으로 빅스는 16을 넘고 줄을 마쳤습니다. 2월 달에 일중에 잠깐 16을 넘은 적은 있는데 마켓이 닫았을 때 16 이하로 닫았죠. 심리적으로 16은 빅스한테 중요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빅스가 16이면 3분의 1의 경우 주식시장은 1% 움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빅스가 16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떨어지기 시작할지 빅스도 눈여겨보고 있어야 되죠. 다음으로 지역은행 상황을 꼭 보고 있는데요. 조그만 은행들을 살리고 있다는 BTFP는 3월에 끝났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역은행들은 어려운 상황을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지역은행들이 BTFP를 통해 연준한테 빌린 돈 300억 달러를 갚았고 점점 계속 갚아야 되니까 총 1,300억 달러를 더 갚아야 되니까 유동성은 많이 떨어질 텐데 아직은 그래도 큰 일은 없는 것 같네요. 그런데 지역은행들이 높은 금리를 얼마나 더 오래 견딜 수 있는지, 만약에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나면 무슨 영향을 받는지, 지역은행들은 미국 경제에 제일 흔들리는 부분 중 하나라 4월에 무슨 일이 안 생기고 넘길 수 있는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실업률이 발표됐는데 3월 실업률은 3.8%로 예측 3.9%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현재 상황에 실업률이 낮게 나오면 주식에 좋은 소식이 아닌데 금요일에는 주식시장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솔직히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그냥 목요일에 많이 떨어졌으니까 금요일에 개미 투자자들이 구매해서 오른 것 같습니다. 실업률을 더 자세히 보면 정규직 일자리는 오히려 6,000개 떨어졌고 아르바이트 일자리만 69만 1천 개 늘어났습니다. 거기에다가 정규직 일자리 중에서 제일 크게 자란 부분은 7만 1천으로 늘은 공무원 일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은 낮게 나와도 그게 민간 부분이 잘 되고 있다는 말을 해주는지는 아닌 것 같네요. 미국 날짜로 4월 10일 수요일에는 인플레이션 공개가 되는데 연준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란과 이스라엘 상황이 미국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할 건지, 저는 인플레이션 공개보다 연준이 무엇에 대해서 말을 할 건지 더 궁금하네요. 올해처럼 블랙 스완 이벤트에 대해서 말을 이렇게 많이 들어본 적이 기억이 안 납니다. 러시아는 아이시스한테 공격을 당한 후 미국, 영국,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짠 사건이라고 비난을 하는데 무슨 반응을 보일 건지, 일본의 국가 부채 문제, 미국의 국가 부채 문제, 인플레이션 문제, 너무 많은 부분에서 큰일이 생길 수 있는데 주식시장은 AI와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는 말을 도움으로 그것을 다 무시하고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주식시장이 세계 위험한 부분을 계속 다 피할 수 있을까요?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험은 투자자들한테 새로운 위험이지만 주식시장에 무슨 영향을 미칠지는 빨리 알아낼 것 같습니다. 4월 끝나기 전에 알아낼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